내 이름은 나노, 32살. 남편 마사요시예요. 저희는 올해로 결혼 2년차 부부인데요. 오늘은 저희에게 일어난 말도 안 되는 사건에 대해 얘기하려고 해요. 3달 전의 일이었죠. 남편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독립하기로 해서 저희는 주택 겸 사무실 건물을 찾고 있었어요. 역에서 가깝고 가능하면 주차장이 있는 건물을 구하고 싶은데. 자기야, 여긴 어때? 우와, 딱 좋은데? 제가 찾은 건 2층짜리 임대 단독주택이었어요. 1층에도 방이 여러 개 있어서 사무실과 거주 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 구조가 저희 희망사항에 꼭 맞아 부동산을 통해 계약한 뒤 곧바로 이사했습니다. 그 집이 위치한 동네는 예전부터 지역 네트워크가 활성화된 곳이라고 부동산에서 설명해줬기 때문에 이사 오고 이웃집에 인사를 드리러 다녔습니다. 남편의 사업을 위해서 정중히 인사드렸죠. 사업이 궤도에 오를 때까진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나노한테 걱정 끼치지 않도록 잘할게. 괜찮아. 나도 같이 일하잖아. 때마침 막 이사 왔을 때 집에서 5분 거리의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을 모집하고 있길래 경쟁률이 높을 것 같았지만 일단 지원했어요. 다행히도 합격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이사하고 한 달 뒤에 입사하기로 해서 그동안은 남편의 창업 준비를 도와줬고 무사히 개업일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드디어 내일부터 사무실 오픈이네. 나노 덕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고마워. 별거 아니야. 나도 내일 첫 출근이니까 얼른 자자. 그러자. 잘 자, 나노. 자기도 잘 자. 좋아. 오늘부터 힘내자. 첫 출근 날 양복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서려는 그때였어요. 어? 눈앞의 광경에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깜짝 놀란 남편도 집에서 나왔죠. 나너 무슨... 뭐야? 저희 부부의 집 앞 주차장에 어째선지 처음 보는 차가 주차돼 있었습니다. 뭐야 이거? 누구 차야? 여기는 고객용 주차장인데다가 저희는 차도 없어서 외부 사람이 무단으로 주차를 해놓은 게 분명했어요. 둘이서 차 주인을 찾았지만 주변엔 아무도 없었죠. 이거 어쩌지? 뭐, 오늘은 손님도 없으니까 쪽지만 써두자. 우리가 이사 오기 전부터 주차장을 썼던 사람인가 봐. 아무리 주인 없는 집이었어도 남의 집 주차장을 쓰다뇨.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좀 오버인 것 같고 남편이 일하는 중에 대응하기 어려울 테니 여기 이사 왔어요. 주차장 사용 삼가주세요. 라고 쓴 쪽지를 와이퍼에 끼워뒀습니다. 한편 저는 합격한 회사에 첫 출근을 했어요. 오늘부터 입사하게 된 스고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날 우연히 저랑 같이 입사한 분이 계셨는데 안녕, 야카마시예요. 잘 부탁해요. 입사 첫날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태도였죠. 그 후로 전 업무 내용을 숙지하느라 바빴지만 그 사람은 의자에 편히 걸터앉아 차를 내오라느니 할 수 있는 일만 하겠다느니 말했어요. 그러자 근처에 앉아있던 고참 선배님이 아휴, 사장 조카인지 뭔지 몰라도 저런 성 가신 사람은 왜 뽑는 거야? 네? 야카마시 씨 사장님 가족이에요? 이혼하고 나서 일할 곳도 없어서 사장이 대충 여기 꽂아줬다는데 저런 사람한테 뭘 기대하겠어. 안 그래도 바쁜데. 그래서 저렇게 거만함이 우주를 찔렀구나. 그 꼴사나운 태도에 직원들은 혀를 내둘렀지만 하루 종일 핸드폰만 하게 냅두면 일은 안 해도 얌전히 있기 때문에 다들 암묵적으로 내버려두기로 한 것 같았어요. 나도 괜히 얽히지 말아야지. 수고했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야카마시 씨는 제일 먼저 회사를 뛰쳐나갔습니다. 수고 씨도 이만 가봐. 전날이라 피곤할 텐데. 감사합니다. 이 보고서만 쓰고 퇴근하겠습니다. 야카마시 씨가 퇴근하고 15분 뒤 저도 첫날 업무를 끝내고 퇴근. 직장이 가까워서 참 편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야? 제 눈앞을 빠른 속도로 지나간 건 오늘 아침 주차장에 무단 주차했던 그 차였죠. 차가 엄청난 속도로 지나간 것보다 운전석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워낙 순식간이라 잘 못 봤지만 그 얼굴은 분명 야카마시 씨? 틀림없이 방금 전 후다닥 칼퇴근을 했던 야카마시 씨였어요. 서둘러 집으로 가니 현관 앞에서 남편이 곤란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마사요 씨! 잘 다녀왔어?
그거 아침에 썼던 쪽지 맞지? 그런데 이렇게 구겨져서 버려져 있더라고. 어떤 여자가 차에 타길래 얘기 좀 하려고 했더니 바로 출발해버리더라고. 실은 나 그 사람 누군지 알 것 같아. 뭐? 진짜? 저는 남편에게 야카마시 씨 얘기를 해줬어요. 사장 조카구나. 그러면 좀 껄끄러운 상대겠다. 그래도 자기가 모처럼 주차장 딸린 사무실을 구했는데 이렇게 못 쓰면 안 되지. 내일 내가 직접 말해볼게. 그래, 내일 바로 얘기하면 잘 알아듣고 이제 주차도 안 할 거야. 하지만 다음 날 설마 역시나 나눠, 이거 봐. 이게 뭐야? 서둘러 회사에 갔더니 다들 업무 준비가 한창인데 야카마시 씨만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야카마시 씨, 뭐야? 저희 집 주차장에 차 세운 거 야카마시 씨 맞죠? 그게 왜? 거기는 저희가 계약한 건물이거든요? 그런 쪽지까지 붙이고 무슨 생각이세요? 그러자 야카마시 씨는 씩 입꼬리를 올리며 그 건물은 여기 사장님, 그니까 우리 큰아빠 건물이거든. 그걸 내가 어떻게 쓰든 네가 참견할 일이 아니에요. 건물주가 누구든 저희가 빌렸으니 주차장도 저희가 쓰는 게 맞죠. 차로 통근할 거면 회사 주차장을 쓰면 되잖아요. 그딴 좁아 터진 주차장에 내 비싼 차를 어떻게 대니? 다른 차가 긁어서 흠집이라도 나면 네가 책임질 거야? 그럼 우리가 운전도 못한다는 거야? 그럼 전용 주차장을 따로 빌리든지 해요. 저희 집 주차장은 쓰지 말고요. 주차장 좀 쓴다고 달니? 차도 없는 게 무슨 상관이야? 저희는 없지만 거긴 남편 사무실이라서 고객 전용으로 마련한 주차장이에요. 이제 주차하지 마세요. 싫어. 그렇게 주차장이 필요하면 니네가 다른 주차장 빌리면 되지. 그게 무슨 논리예요? 입 안 다물면 이 근처에서 장사도 못하게 만들어주는 수가 있어. 그렇게 말한 뒤 야카마시 씨는 파우치와 핸드폰을 들고 사무실을 나갔어요. 여기 사장 가족들은 이 근방 땅은 거의 다 가지고 있는 땅 부자야. 안 좋은 소문이 쫙 퍼질 테니 장사하고 싶으면 싫어도 조용히 있는 게 좋을 거야. 선배님은 걱정해줬지만 전 전혀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야, 나너 어떻게 됐어? 꼼짝도 안 해. 잘 안 됐구나. 거기다 자기 가족들이 거기 건물주니까 자기가 쓸 거라면서 주차장 필요하면 우리더러 빌리라는 거 있지? 그게 어느 나라 법이야? 그 가족들 소문난 땅 부자라던데. 그래도 난 굴복하기 싫어. 나도 마찬가지야, 나노. 근데 자기 회사 이제 막 개업했는데 미안해. 나노는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불의는 참을 수 없으니까 당장 경찰에 신고하자. 더 얘기해보고 싶었지만 야카마시 씨가 사무실에 돌아오지 않아서 전 메시지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스가오입니다. 사무실에 돌아오지 않으셔서 연락드립니다. 부진의 무단 주차로 야카마시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뭐? 어차피 거기도 우리 땅이잖아. 너 진짜 제정신 아니구나? 그쪽이랑 저랑 누가 제정신인지 토론할 생각 없고요. 이제 아셨으면 저희 주차장에 주차하지 마세요. 참나. 알겠다. 안 하면 되잖아. 좀 강압적이었지만 이런 일은 최대한 빨리 해결하는 게 상책이에요. 그날 야카마시 씨는 사무실에 돌아오지 않은 채 저희 집에 세워둔 주차장으로 가서 어제처럼 엄청난 속도로 차를 끌고 갔습니다. 이제 문제 없겠지. 그렇겠지. 그래도 내일까진 지켜봐야겠어. 다행히 다음 날부터 야카마시 씨 차는 코빼기도 안 보였어요. 하지만 이게 뭐야? 다음 날부터 저희 부부를 향한 괴롭힘이 시작됐죠. 처음은 현관의 쪽지로 시작해서 다음엔 주차장에 음식물 쓰레기가 널브러졌고, 그리고 최악이었던 건 남편이 사기꾼이라는 내용의 전단지가 온 동네에 뿌려졌어요. 한 달 동안 괴롭힘이 이어졌고 남편의 사업은 기울기 시작했죠. 범인이 누군지는 뻔했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괴롭힘에 지치는 걸 기다렸다는 듯이 야카마시 씨가 차를 타고 희죽거리며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안녕, 요즘 힘들어 보이네.
남일처럼 말하시네요. 왜 이리 까칠할까? 역시 내가 귀여운 탓인가? 당신이 저지른 짓 범죄예요. 알고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릴까? 시침이 때는 야카마시 씨한테 저희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그런데 야카마시 차의 뒷좌석 문이 열리더니 50대 정도로 보이는 부부가 내렸습니다. 적이냐 아군이냐? 당신들 여기서 장사 계속하고 싶으면 순순히 우리말이나 들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지. 안 그래? 완전 적이잖아. 야카마시 씨는 고작 주차장 하나 확보하겠다고 자기 편을 부른 거였죠. 자, 이제 어쩔래? 얌전히 물러날래? 아니면 계속 생지옥을 맛보게 해줄까? 절대 못 물러나요. 말귀를 못 알아먹네.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자 화가 난 야마카시 씨는 떨어진 돌을 주워 저희 집 거실 창문으로 있는 힘껏 던졌어요. 뭐 하는 겁니까? 거긴 우리 가족 건물이니까 내가 뭘 하든 내 자유지. 난동을 부리는 야카마시 씨와 말리지조차 않는 부모. 만만치 않은 상대였죠. 그만하세요. 안에 중요한 데이터가 든 컴퓨터가 있어요. 그럼 순순히 말 들어. 집을 통째로 불태울 수도 있거든. 누가 경찰 좀 불러줘. 라고 마음속으로 외친 순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사장님! 저희 앞에 우뚝 서 있는 사람은 야카마시 씨의 큰아버지, 즉 저희 회사의 사장님이셨어요. 형이 왜 여기? 스구오 씨 남편분한테서 할 말이 있다고 연락이 왔거든. 그랬어? 나노한테 더 부담 주기 싫어서 오늘 사장님을 뵙기로 했거든. 약속 시간이 다 됐는데도 스구오 씨도 안 오고 근처에서 큰 소리가 들리길래 보러 왔구만. 너네들 대체 뭐 하는 짓이야? 아니야 큰아빠. 쟤네들이 우리 땅을 멋대로 하려고 하잖아. 그걸 말리려는 것뿐이었어. 그래 맞아 형. 주차장을 쓰지도 않으면서 이유도 못 쓰게 하니까 조용히 못해? 그래 이 건물은 내가 운영하는 부동산 회사 소유의 건물인 건 맞지만 지금 돈을 내고 사용할 권리를 얻은 건 이 사람들이야. 너희한테는 단 한 평도 쓸 권리 없어. 심지어 이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집까지 부수다니 염치 없어도 유분수지. 아이 형 미안하다니까. 알았어 이제 주차 안 할게. 그렇지 이요? 큰아빠 미안해. 사과한다고 될 일이야? 너네가 파손한 건 손해배상 청구할 거니까 알고 있어. 농담이지? 아까 큰아빠가 그랬잖아. 지금 이 집에 사는 건 저 사람들이라며. 근데 우리더러 수리비를 내라니 이상하잖아. 야, 너 애 교육을 시키긴 안 거냐? 남의 물건을 부수면 변상한다. 지나가던 초등학생도 알겠다. 의무 교육까지는 어떻게? 누가 걔 학력을 물었냐 멍청아! 이건 도덕상의 문제야. 얘가 바람 피워서 이혼까지 당했는데 보살펴 달라길래 마음이 약해져서 받아준 내 잘못이지. 이어, 네 불량한 태도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다.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 큰아빠! 저기 한창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도 영업방해와 명예훼손죄로 손해배상 청구할 겁니다. 뭐? 내가 왜 너네들한테도... 이어! 죄송해요. 그 후 유리 깨지는 소리를 듣고 이웃분이 신고한 덕에 경찰이 도착해 야카마시 씨는 기물파손 현행범으로 체포됐답니다. 사장님께 들은 바로는 사장님의 동생인 야카마시 씨의 아버지는 옛날부터 철이 없었답니다. 본가에 돈을 들고 튀어서는 빚을 잔뜩 지고 울면서 부모님께 돌아가길 반복해서 대릴 사위로 보내버렸지만 그 방탕한 성격을 알고 처가에서도 연을 끊어버렸대요. 결국 갈 곳이 없어지자 집안 대대로 많은 땅을 보유하고 있는 이 지역으로 이사를 왔다고 해요. 사장님도 한 배에서 나온 동생이라 넓은 아량을 베풀었지만 이번 일로 연을 끊기로 마음먹으셨답니다. 참고로 손해배상액은 사장님이 건물 수리비로 150만엔, 거기다 저희가 300만엔을 청구했죠. 모아둔 돈도 없는 식구들은 사장님 소유의 주택에서도 쫓겨났고 3명이서 누가 돈을 벌지 다투며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게 산답니다. 한편 저희 집은 사장님이 곧바로 수리를 해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사과의 의미로 사장님 지인들을 여러 명 소개받았답니다. 그러자 남편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은 사라지고
사장님께 소개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인들을 소개해주는 선순환이 일어나서 남편은 바쁜 나날을 보낸답니다. 호가호위하듯 큰아빠의 위세를 빌린 가족들의 비참한 결말이었죠. 이번 일은 절대 큰일이었지만 악은 절대 용서치 않는다. 그렇지! 부부끼리 서로 의지하며 힘차게 살아보려고요. 내 이름은 하루미, 29살 주부다. 오늘은 아주 평범한 나에게 일어난 엄청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1살 연상인 남편 히데카즈와 결혼 3년 차로 큰 탈 없이 평화로운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불임 가능성이 높아 아이는 없었다. 아이를 가지고 싶었지만 무리해서 만들고 싶진 않아서 우선 아이 계획은 보류해뒀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동생인 에미리 아가씨한테서 오랜만에 메시지가 왔다. 새언니, 오랜만이에요. 아가씨, 오랜만이야. 지금 홋카이도에 있는 시댁에서 지내고 있지? 아, 그게 실은요, 언니. 갑자기 남편이랑 이혼하게 돼서요. 지금은 이쪽으로 돌아왔어요. 그랬어? 처음 들었네. 저번 주에 막 집을 나온 참이거든요. 그렇구나. 그럼 지금 친정이야? 아니요. 남편한테 받은 위자료로 집을 구했어요. 지금은 일자리 구하는 중이고요. 그렇구나. 내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실은 부탁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이번 주말에 사야카를 좀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사야카라면 아가씨 딸? 올해 2살이었나? 벌써 3살이에요. 그렇구나. 벌써 그렇게 컸구나. 맡아줄 수야 있는데 무슨 일 있어? 회사 면접이 있어서요. 친정은 너무 멀어서 맡기기 힘들어서. 그렇겠다. 알았어. 내가 봐줄게. 정말 감사해요, 새언니. 괜찮아. 오랜만에 조카도 만나고 좋지. 그럼 몇 시까지 맡아주면 될까? 혹시 다음날 아침까지 괜찮을까요? 면접 보고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싶어서요. 다음날 아침은 우리도 일정이 있어서 좀 바쁜데. 꼭 좀 부탁드려요. 아이 생기고 나서 편히 쉴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알았어. 다음날까지 맡아줄게. 이렇게 나는 아가씨의 딸인 사야카를 돌봐주기로 했다. 나도 아이를 좋아해서 조금 설레긴 했는데 막상 사야카를 만나니 작은 괴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단순히 말괄량이나 응석바지가 아니었다. 눈에 보이는 건 전부 부수고 좁은 방안을 힘껏 달려서 넘어질까 가슴이 벌렁거렸다. 스파게티를 해줬더니 손으로 막 집어먹어서 살짝 한마디 했더니 귀가 아플 정도로 엉엉 울어댔다. 사야카한테 하루 종일 휘둘려서 아가씨가 데리러 왔을 땐 녹초가 되고 말았다. 솔직히 너무 힘들어서 2번 다시 돌봐주고 싶지 않았는데. 저번에는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취직도 했고 기분 전환도 잘했어요. 도움이 돼서 다행이야. 저희 애가 말썽을 많이 부렸죠? 엄청 활발하더라고. 나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좀 힘들었어. 그래도 애들은 활발한 게 최고지. 솔직히 저도 돌보기 좀 버거워요. 그러면 다음에 또 부탁드리긴 그렇겠죠? 아니야, 괜찮아. 말갈량이 같아서 귀여운데. 다행이다. 그럼 이번 주말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실은 친구들이랑 약속이 생겨서요. 제가 다음 달부터 출근해야 하니까 그 전에 축하 파티를 해준다고 그래서요. 그렇구나. 그래서 저번처럼 하루만 부탁해요. 그래, 내가 돌봐줄게. 아가씨는 이렇게 살살 유도해서 또 딸을 나한테 맡겼다. 뭐 알았다고 했으니 별 수 없지. 이번에도 사야카는 변함없이 하루 종일 말썽을 피웠다. 저번엔 늦게 퇴근해서 사야카를 제대로 못 봤던 남편도 오늘은 아침부터 사야카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렇게 부부 둘이서 사야카한테 휘둘리며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아가씨, 벌써 9시인데 언제 데리러 올 거야? 사야카도 엄마 보고 싶대. 아, 죄송해요. 새언니한테 말씀드리는 거 깜빡했네요. 뭐를? 실은 친구들이랑 놀다 너무 신나서 갑자기 오사카로 놀러 가기로 했거든요. 오사카? 제가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가본 적 없다니까 데려가 주겠다며 친구가 억지로 끌고 갔거든요. 지금 신칸센 타고 있어요. 뭐라고? 그럼 사야카는 데리러 안 와? 그게 오늘이랑 내일은 오사카에 있을 거라서 모레까지 돌봐주시는 거 괜찮으세요? 괜찮고 말고 다른 방법이 없잖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괴물한테 휘둘리는 시간이 제멋대로 늘어났다. 도중에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던지. 그런데 모레까지라고 말해놓고 이런저런 변명을 대면서 결국 나는 무려 4일 동안 사야카를 돌보게 되고 말았다. 그리고 드디어 돌아온 아가씨는 새언니 정말로 감사해요. 오사카에 재밌는 게 많아서 좀 늦었네요. 너무도 뻔뻔해서 어처구니가 없을 지경이었다. 그리고 그 후 아가씨는 매주 당연하단 듯이 딸을 맡기러 왔다. 양심이 있긴 한 건지 약속도 없이 찾아와 딸을 억지로 들이밀고 가버렸다. 심지어는 주말뿐만 아니라 어느새 일주일의 절반을 사야카와 함께 지내게 됐다. 그리고 평소엔 자상한 남편도 상황이 심해지자 못 견디겠는지 지금 연락 돼? 바쁘면 나중에 하고. 지금 겨우 낮잠 재워서 한숨 돌렸어. 왜 그래? 요즘 에밀이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신경 쓰지 말고 따끔하게 한마디 해도 돼. 그러고 싶지. 근데 거절하면 사야카가 어떻게 될지 걱정돼서.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혼자 집에서 방치될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하지. 근데 염치도 없이 매일 내가 출근한 걸 확인하고 집에 찾아오잖아. 내가 있으면 싫은 소리 들을 게 뻔하니까. 아가씨도 진짜 뻔뻔하고 당돌하다니까. 그냥 솔직히 이기적인 무개념이라고 해도 돼.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래도 가족인데. 자기는 착해도 너무 착해. 그니까 동생이 물고 늘어지지. 미안해. 자기까지 번거롭게 해서. 아니야. 나도 책망하듯이 말했네. 미안해. 다음에 또 오면 내가 따끔하게 한마디 할게. 걔 응석 받아주다가 자기가 쓰러지게 생겼어. 아니야. 지금도 괜찮아. 그래도 제대로 말해야 알지. 있지. 사야카가 이런 성격인 건 아무도 이 애한테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 유치원조차 다닌 적이 없잖아. 그러고 보니 맞는 것 같아. 아마 따끔하게 혼내줄 어른이 없어서 그렇게 자란 걸 거야. 사야카의 장래를 생각하면 누군가 그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그걸 자기가 하겠다는 소리야? 자기 애도 아닌데 책임 안 져도 돼. 그래도 이렇게 사야카랑 지내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관계를 끊어낼 수 없게 됐거든. 이렇게 된 거 엄마 역할도 좀 해보고 좋지 뭐. 하루미는 나한테 과분한 사람이야. 난 복도 많지. 그래서 난 사야카를 훈육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대로라면 정말 아무도 돌봐줄 수 없는 말썽쟁이가 되고 말 거다. 그렇게 정한 날부터 난 사야카를 엄하게 대하기 시작했다. 엄하다고 해봤자 잘못을 하면 안 된다고 혼을 내는 당연한 일을 할 뿐이지만 말이다. 처음엔 사야카도 떼를 쓰며 울고불고 했지만 생각보다 빨리 내 말을 잘 듣게 되었다. 어쩌면 지금껏 말썽을 피웠던 건 사야카 나름 관심을 달라는 표현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우리 집에서 점점 착한 아이로 자라고 있었다. 그렇게 1년이 넘었을 때쯤 사야카는 5살이 됐고 우리가 학비를 내줘서 유치원에도 다니게 됐다. 하지만 갑자기 아가씨가 새로운 폭탄을 던져놓고 갔다. 요즘 사야카가 완전 말을 잘 듣는 거 있죠? 다 새언니 덕분이에요. 원래 착하고 똑똑해서 그렇지. 역시 엄마를 닮아서 그런가? 농담이에요. 하긴 요즘 새언니가 사야카 엄마 노릇을 다 하고 있네요. 그런 말 하면 못 써. 사야카 엄마 역할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대신 못 해주면 제가 좀 곤란한데. 무슨 말이야? 실은 저 남자친구 생겼거든요. 그리고 중소기업이긴 한데 사장님 아들이에요. 그거 잘 됐네. 그렇죠. 그래서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 그런데 그이가 발리에 있는 지사로 발령을 받아서 그쪽으로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같이 갈까 해서요. 그래, 지금의 사야카라면 어디서든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그게 애까지 데려가기는 좀 그래서요. 그래서 일단 저 혼자 가기로 했어요. 그럼 사야카는 어떡하게? 그니까 새언니네 집에서 좀 돌봐주세요. 잠깐만, 거기서 얼마나 지낼 예정인데?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 2년 정도일 거예요. 2년? 그렇게 오랫동안 사야카랑 떨어져 지내게? 어차피 인생의 절반은 새언니네에서 지냈으니까 상관없을 거예요. 사야카도 저보단 새언니랑 같이 있는 게 좋을걸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진심이야? 그럼요. 이런 기회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인데 제가 사장 부인이 되면 사야카도 더 좋은 환경에서 클 수 있고 장기적으론 사야카를 위한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꺼냈다.
예전부터 무책임한 건 알았는데 이 정도일 줄이야. 물론 나랑 남편이 열심히 설득했지만 귀뚱으로도 안 듣고 결국 사야카를 우리한테 떠넘기고 도망치듯 해외로 가버렸다. 사정이 어떻든 이렇게 된 이상 사야카의 부모가 될 수밖에 없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본인은 크게 충격받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리고 2년 후 사야카는 초등학교 1학년이 됐고 우리들은 끈끈한 가족이 되었다. 아가씨는 이대로 남자친구랑 외국에서 쭉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오랜만이에요. 모레쯤엔 귀국할 것 같은데 곧장 언니네로 갈게요. 응? 우리 집엔 왜 오는데? 당연히 사야카 데리러 가야죠. 2년 동안 맡아달라고 그랬잖아요. 뭐? 애 맡겨놓고 2년 동안 강간무소식이었으면서 이제 와서 뻔뻔하게 엄마 노릇을 하겠다고? 말이 좀 심하시네요. 당연하지. 애를 버린 거나 다름없으니까. 그래놓고 뻔뻔하게 데리러 온다니 웃기지도 않아. 새언니, 나 그래도 언니한테 고마워요. 지금까지 사야카를 소중히 키워주셨잖아요. 그러니 괜히 실랑이 하긴 싫어요. 알겠어요? 어쩌겠다는 거야? 친엄마는 저예요. 법정 싸움으로 가도 상관없거든요. 이렇게 다짜고짜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 사야카를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 싫어! 엄마는 나야! 잔말 말고 이리 와! 아가씨한테 억지로 끌려가게 되자 사야카는 엉엉 울며 나를 찾기 시작했다.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지금 저 아이의 엄마는 바로 나라는 걸 깨달았다. 우선 아가씨를 겨우 설득해서 돌려보냈다. 그리고 그날 밤 아가씨, 할 얘기가 있어. 뭐예요? 저랑 대화할 시간이 있으면 사야카 좀 어떻게 해봐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갈 거니까요. 그때는 울든 소리 지르든 반드시 데려갈 거예요. 아니, 너한테 사야카 절대 못 보내. 말이 안 통하네. 보내고 자시고 걘 원래 내 애라고요. 아니야, 네가 사야카를 두고 해외로 떠났을 때부터,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훨씬 전부터 애 엄마는 나였어. 새언니, 애랑 오랫동안 같이 지내서 정들었나 본데 언니가 뭐라 하든 걔 엄마는 법적으로 나아요. 좋아, 그러면 나도 법정에 나가주겠어. 네가 아이 방치한 거 고발할 거야. 뭐요? 생각해보면 당연하지. 애를 방치해두고 2년이나 잠적했으니까. 그런 게 통할 것 같아요? 난 뭐든 다 할 거야. 이미 변호사도 구해놨어. 재판이든 뭐든 다 할 거야. 근데 그러면 곤란한 건 너겠지? 그런데 애초에 왜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는지 궁금했다. 모성에 눈을 뜬 것도 아닐 테고. 시부모님에게서 걸려온 전화에 그 의문이 풀렸다. 전에 그 남자친구와 헤어졌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아가씨는 부모님 댁에서 신세를 지려고 했지만 아가씨가 저지른 짓은 이미 부모님 귀에도 들어갔고 아버님이 불같이 화를 내며 연을 끊었단다. 갈 곳을 잃은 아가씨는 부모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아이를 이용하려고 한 거다. 손녀랑 길바닥에 나앉았다면 아버님도 받아줄 거라 생각했지만 예상외로 내가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아가씨는 더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 전에 아가씨는 살 곳이나 내일 당장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팔자라서 결국 우리 앞에서 모습을 완전히 감추게 되었다. 아마도 앞으로 편하게 살지는 못할 것이다. 내 이름은 유우키, 대학교 1학년. 설마 대학생이 되는 날이 올 줄이야. 꿈에도 생각 못했다. 우리 집은 한부모 가정으로 어렸을 때부터 쭉 엄마랑 살았다. 그런데 엄만 날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입버릇은 이 밥벌어지, 일해, 돈 내놔. 취하면 언제나 너 같은 거 낳지 말걸 그러면서 물건을 막 던지는데 그걸 말리는데 필사적이었다. 일은 안 하면서 돈만 생기면 파친코를 했다. 그런 엄마여서 중학교 졸업 때부터 진학을 엄청 반대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대학을 졸업하는 편이 돈을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계속 설득한 결과 비록 등록금은 빌리게 됐지만 어떻게든 대학까지는 입학할 수 있었다. 자립하기 위해 공부는 물론 알바도 열심히 했다. 다들 놀 때도 항상 일을 했는데 하루라도 빨리 집에서 나오고 싶었기 때문이다. 독립을 위해 힘내자. 그렇게 생각하던 18살의 여름, 사건이 일어났다. 너 내일부터 과외해. 과외? 아는 사람 딸인데 고1이야. 미안, 내일 알바 있어서. 그건 취소해. 아니, 그만둬.
매일 그 아이 봐줘. 뭐 매일? 나 알바 많은 거 알잖아. 갑자기 그런 말 하면 무리야. 너가 어떻게든 해봐. 아니 집에서 쫓겨나도 괜찮니? 무슨 말이야. 과외하는 거랑 월세랑 무슨 상관인데. 돈 빌렸거든. 그 아이 아빠한테. 뭐? 바로 안 갚아도 된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갚으라고 하네. 우리 집에 그런 돈이 어딨어? 빌렸다니 얼마나 빌린 거야? 500만 엔. 그렇게나? 어쩔 수 없잖아. 우리 매달 빠듯하니까. 그건 엄마가 파친코해서 그렇잖아. 너가 일은 안 하고 대학이나 가니까 그런 거야. 내 탓이야? 그럼 당연하지. 그니까 돈 갚는 대신 너가 일하렴. 잠깐만, 혹시 그 과외해도 돈은 못 받는 거야? 당연히 못 받지. 안 돼. 장학금 받고 있어도 그거 말고도 돈 필요하다고. 나 어떻게 생활하라고. 과외하는 시간 외에 돈 되는 알바하면 되잖아. 몸이 못 버티잖아. 거참 말 많네. 매달 5만 엔도 나한테 계속 줘야 해. 그것도 계속 줘야 해? 군 자금이 필요할 거 아니야, 이 바보야. 내가 계약한 집에서 살게 해주는 거니까 그 정도는 줘야지. 그 집 월세 내는 거 나잖아. 생활비도 전부 내 알바비고. 조금이라도 돈 생기면 파친코에 때려박는 거 엄마잖아. 하지만 그런 말을 했다간 멍 생길 정도로 맞으니까 참자. 나는 어쩔 수 없이 과외 시간이랑 겹치는 곳에 전화해서 일하는 시간을 바꿨다. 알려준 집에 가보니 우리 집이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근사한 단독주택이었다. 왔구나. 이 사람이 내가 과외할 아이의 아버지 다라시나 씨, 즉 엄마가 돈을 빌린 사람이다. 사립고등학교에 입학한 건 좋은데 성적이 좀처럼 안 올라가서 그래서 자네가 좀 도와줬으면 하네. 네, 알겠습니다. 협박하는 건 아닌데 혹시 성적이 안 올라가는 것 같으면 빌려간 돈 갚으라고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할게. 네? 기대하겠네. 그러고 있는데 방문을 열고 여고생이 나왔다. 이쪽이 우리 딸 레나네. 독특한 얼굴이네. 이렇게 귀여운 애 본 적 없겠지? 아, 네. 아빠, 이 사람이 과외쌤이야? 나 잘생긴 사람이 좋은데. 그런 말 마렴. 명문대학에 재학 중인 우수한 학생이란다. 장래가 유망한 거야? 그럼. 그렇지, 유키군.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좋아. 말랑 성적 올려줘. 그때부터 내게 고난의 나날이 시작됐다. 놀랍게도 레나는 구구단도 서투른 레벨. 고등학교 어떻게 들어간 거야? 아빠가 지원하면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 뒷돈이라도 준 거 아니야? 그래도 괜찮아? 열심히 공부하는 거 웃기잖아. 레나는 공부를 싫어했고 내가 성적을 올리는 마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 건지 숙제도 안 하고 하라는 것도 하나도 손도 안 댔다. 그리고 계속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거나 내게 말을 걸었다. 그러고 있으니 당연히 성적도 오를 일이 없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매일 자네가 봐주고 있는데 성적이 전혀 안 오르잖아. 그건 정말 죄송하지만 레나가 공부할 생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요. 의욕을 생기게 하는 것도 선생 일이잖아.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번 기말 시험에서 성과가 안 나오면 이쪽도 생각이 있어. 그런 과외하느라 시간도 없어서 다른 알바를 많이 하지도 못했는데 여기에 500만 엔까지 갚는 건 절대 무리야. 그로부터 1개월. 난 레나의 의욕을 끌어내기 위해 이 방법 저 방법을 써봤지만 나무 아미타불이었고 기말 시험 결과도 엉망이었다. 내가 그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자네는 과외랑은 잘 안 맞는 것 같네. 죄송합니다. 돈 갚는 건 기다려주세요. 조금씩 꼭 갚을 테니. 안 갚아도 되는 방법도 있네만. 네? 정말요? 그럼 정말이지. 자네가 우리 레나랑 결혼하면 된다. 네? 그럼 자네는 내 사위가 되는 거니 사위한테 돈 갚으란 장인이 어딨겠나. 자네 어머니한테도 허락은 받았으니까. 어머니한테도 말씀하셨어요? 빚 없어진다고 좋아하시더라. 아니 잠시만요. 저 아직 대학생이에요. 게다가 레나도 아직 고1이잖아요. 듣자 하니 알바로 많이 번다며. 지금처럼 대학 다니면서 돈 벌고 인류 기업에 취직하면 되네.
레나는 이제 16살이니까 결혼도 문제 없네. 처음에 외모를 신경 쓴 것 같은데 자네 가르치는 모습에 마음이 바뀌었더라고. 본인도 희망하네. 딸아이는 여자니까 학교도 자퇴하게 하려고 생각 중이네. 그래도 그럼 뭔가 지금 당장 500만엔 전액 준비할 수 있나? 그건 힘들어요. 그럼 선택지는 없구만. 다라시나 가문에 환영하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날 난 해탈한 상태로 레나네 집으로 향했다. 그러자 괜찮아 유우키군? 날 맞아준 건 사모님이었다. 네. 우리 남편이 갑자기 결혼 얘기를 꺼내서 엄청 놀랐단다. 저도 놀랐어요. 어? 너가 꼭 결혼하고 싶어 한다고 들었는데? 네? 그럴 리가. 물론 레나는 매력이 있지만 고등학생 상대로 결혼하자고는 안 해요. 역시 그렇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아직 레나 안 왔는데 얘기 좀 할까? 거실에 앉아 얘기를 하는데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았다. 뭐? 과외비 못 받았어? 네, 실은 엄마가 남편분께 500만 엔이나 빌렸다고 해서 그걸 갚는 대신 제가 이렇게 과외를... 말도 안 돼. 남편이 너한테 준다면서 매달 10만 엔 가까이 달라고 했었는데? 네? 저는 여태 한 푼도 받은 적 없는데. 수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유키군 미안해. 오늘 과외는 안 해도 되니까 돌아가 줄래? 그래도 돼요? 그리고 이거 적지만 지금까지의 과외비. 이렇게나 안 돼요. 너무 많아요. 괜찮아. 맛있는 거라도 사 먹어. 난 좀 알아볼 게 있으니까. 사모님의 눈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무서워진 난 그대로 집을 나왔다. 내일도 모레도 안 와도 된다는 연락이 와서 그냥 있었는데 사모님한테서 놀라운 소식이. 내용이 정말이지 기가 막혀 3번이나 다시 읽고도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였다. 그리고 그 직후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분한테서 분노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아니 자네 신부 집에 벌써 3일이나 오지 않다니 대체 무슨 생각인가? 빚 갚기로 한 건가? 그 얘긴 저희 어머니랑 해주세요. 전 이제 신경 끌게요. 웃기지 마. 엄마 빚은 자식 빚. 자네가 책임을 져야지. 신경 끄겠다니 무슨 말인가? 사모님한테 들었어요. 이제 무시해도 된다고. 어? 아저씨 사모님한테 거짓말하고 계셨네요. 저한테 과외시키면서 과외비도 잘 주고 있다고요. 무슨 얘기를 했지? 매달 저한테 준다고 사모님한테 받은 10만 엔은 어디에 쓰셨어요? 자네랑 상관없는 일이네. 그럼 맞춰볼게요. 술집 사오린이란 사람 백이랑 액세서리 사줬죠. 자네 그게 무슨 소린가? 저희 엄마한테 갑자기 돈 갚으라고 한 것도 사오린한테 쓰느라 돈이 부족해서서고 절 사위로 드리려 한 건 아저씨 빚을 제가 대신 갚게 하려고 한 거죠. 본인 월급을 갑자기 늘릴 수는 없으니까 일꾼을 늘리려고 했고 그래서 모처럼 사립에 입학시켰는데 전혀 의욕 없는 딸을 저랑 결혼시킬 생각이었죠. 왜 자네가 그런 걸 알고 있나? 제가 아니에요. 사모님이에요. 아내가? 앞뒤가 너무 안 맞아서 뒷조사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술집 여자에 큰돈 쓴 걸 아셨다고. 참고로 엄마랑도 한때 연인 관계셨다면서요. 비록 반년 정도였지만. 그건 누구한테 들었어? 저희 엄마 이래저래 허술해서. 아내한텐 말 안 했지? 이젠 해탈하셨던데요. 이 자식 말한 거냐? 자칫하면 따님이랑 결혼해서 빚 대신 갚을 뻔했네요. 죄송하지만 더는 엮이기 싫네요. 사모님 얘기 듣고 정신 차렸어요. 부모 빚은 부모 빚. 저랑은 상관없으니까요. 잠깐만. 우리 딸 마음은 어쩌려고? 죄송하지만 저한테도 선택권이 있잖아요. 그럼 이만. 잠깐 기다리게. 아내는 뭐라 하던가? 위자료 청구 준비하신다네요. 돈 같은 건 없네. 또 어디서 빌리면 어때요? 빌려줄 곳이 있다면 말이에요. 부탁하네. 도와주게 유키군. 돈 좀 빌려주지 않겠나? 안 갚을 것 같은 사람한텐 못 빌려줘요. 그 후 엄마한테서 무서운 메시지가 왔지만 사모님이 알려준 것들을 최대로 써서 완벽한 논리로 산산조각 내줬다. 나름 정이 있어서 여태 엄마랑 같이 살았지만 이번 일로 연을 끊어야겠다고 생각해 집을 나가기로 했다. 새 아파트의 보증인으로는 사과라고 하시며 다라시나 씨에, 아니 이혼하셔서 노마루 씨라고 하셨었나?
아무튼 사모님이 보증인이 되어주셔서 문제없이 이사할 수 있었다. 그때 들은 이야기로는 예전부터 아저씨가 오냐오냐 키워놨던 레나는 아빠랑 살겠다고 해서 집에 두고 본인이 친정으로 돌아가기로 했다고 한다. 레나는 아빠가 큰 빚을 진 것도 모른다. 아저씨는 아무래도 내 벌이를 기대하고 빚쟁이들을 설득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계획이 폭삭 망한 게 들켜서 매일 집에는 무서운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게다가 사모님이 집을 나가자 집안은 엉망이 돼서 레나는 학교를 중퇴하고 집에 틀어박혔다고 한다. 지금은 집에서 부녀 둘이 떨면서 살고 있어서 파산하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들었다. 참고로 엄마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다.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내가 사라졌으니 당연한 거지만 파친코 할 돈이 부족해지자 이상한 데서 빌리고 도망치길 반복. 지금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어디서도 돈을 못 빌리고 그렇다고 풍속업으로 먹고 살 외관도 아니다. 그런데도 저번에 엄마가 새로 여는 가게에 줄 서 있는 걸 보고 난 여태껏 정신병자랑 같이 살았다고 새삼 느끼게 되었다. 한편 나는 이번에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 입사에 성공했다. 앞으로는 좋은 인연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한다. 야, 이게 뭔 상황이냐? 기다려. 부탁이니까 도망가지 마. 당연히 도망가지. 머리통 빈 거 아냐? 머리에 난 구멍에 꽂힌 빨대로 뇌가 다 빨렸어? 와이프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님 뇌 대신 회 밑에 깔려있는 해초가 들었나? 뭐라고? 자꾸 그렇게 인신공격하지 마. 얘기 좀 하자. 돼지랑 할 말 없어. 후, 안녕. 다들 매번 고마워. 내 이름은 리오. 32살의 불쌍한 남자. 왜 저 여자가 쫓아왔냐고?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아이고 귀찮으니까 빨리 설명할게. 5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내 마호와는 결혼 5년 차. 아직 아기는 없었지만 둘이서 행복하게 지냈다. 마호는 옛날부터 인터넷에 소설을 썼는데 나랑 결혼할 때 어느 출판사에서 출간 제안을 해서 소설가로 데뷔. 그때부터 연재를 계속하여 팬도 어느 정도 있는지 집에 팬레터도 온다. 하지만 마호는 여러분이 상상하고 계신 마감에 쫓기는 소설가가 아니라 비교적 여유를 갖고 일을 끝내도 되는 타입이었다. 한편 나는 30살에 회사를 그만두고 독립해 지금은 자영업으로 생계를 잇고 있다. 뭐 일단은 경영자라고 할 수 있다. 부부 둘이서 살만한 돈은 벌고 있지만 연수입은 월급쟁이 때랑 비슷하다. 그래도 내 스타일대로 일할 수 있는 게 마음에 들었다. 게다가 무엇보다 자영업 동료가 각지에 잔뜩 생긴 것도 독립해서 좋은 점 중 하나다. 출장 갈 일은 거의 없지만 인터넷 같은 데서 알게 된 애들이랑 SNS로 정보를 교환하며 사업을 운영했다. 암튼 좀 길어졌지만 이제부터가 본방이다. 사건은 마호가 보낸 메시지에서 시작됐다. 수고했어. 당신도 회의 끝났어? 응, 지금 끝났는데 소재도 찾을 겸 해서 좀 돌아다니려고 생각 중이야. 그래, 알겠어. 밥은 적당히 해 먹을 수 있지? 당신은 먹고 들어오게? 그러려고. 알겠어. 난 나대로 적당히 먹을게. 고마워. 참, 다음에 또 출장 가게 됐으니까 미리 참고해. 또? 최근 자주 가네? 올해 5주년이니까 담당자가 꽤 열심히 사인회 준비하고 있어. 아, 그런가. 벌써 데뷔한 지 5년인가? 응. 이번엔 어디로? 저번 달은 그 군마였고 그전엔 효고였지. 이번엔 기후현? 거기면 도쿄에서 아이와까지 가서 재래선인가? 루트는 담당자가 알아보고 있어. 떠넘기지 마. 네. 그래서 모처럼 하는 사인회니까 옷 새로 사고 싶은데 괜찮아? 지난번에 산 거 있잖아. 브랜드 원피스. 새로 맞췄잖아. 팬은 그런 것도 보고 있다고. 매번 똑같은 옷 입으면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 글쎄, 그런가? 작가도 참 어려운 일이네. 덤으로 이번엔 백이나 액세서리도 사고 싶으니까 예산 좀 넉넉히 줄 수 있어? 그런 거면 어쩔 수 없지. 맘에 드는 거 골라. 고마워. 사인회 잘하고 와. 팬 늘리고 올게. 아내의 수입은 연간 100만 엔 정도. 내가 400만 엔 정도. 둘이 버는 건 전부 부부 계좌에 같이 넣고 거기서 생활비를 빼는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서로 큰돈 필요할 땐 이런 식으로 상의하고 정하는 이런 암묵적인 룰이 있었다. 그런데 난 무력이 정말 없어서 항상 말 꺼내는 쪽은 아내였지만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필요한 지출이라고 납득했었다. 그렇다곤 해도 매달 한 번씩 각지에서 사인회를 하는 아내가 참 대단하다. 소설도 틀림없이 재미있겠지. 그런데 쑥스럽다며 못 읽게 한단 말이지. 아내의 출장에 아무런 의심도 품지 않았던 난 그런 한가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올해는 5주년이라고 했으니 서프라이즈로 꽃 선물할까? 어차피 하는 거 사인회 하는 곳에서 화려하게 하는 게 아내도 기분 좋겠지. 마호를 믿고 의심하지 않았던 난 곧바로 담당자에게 연락을 했다. 그게 헬게이트인 줄 모른 채. 네, 사인회라고요? 네, 5주년이라 군마라든가 효고 등 여기저기 돌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번엔 기후현이라길래 꽃 선물할까 해서요. 저 잘못하신 것 같은데. 네? 기후현이 아니었어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사인회 같은 거 없는데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인회 같은 게 없다니. 확실히 3년 전에 딱 한 번 했는데 그 후론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그럼 저번 달 효고는? 저저번 달 군마는? 그전에도 여기저기 갔었는데. 온천? 네? 그런 거였어? 이 여자 온천 빌런이구만.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요. 나와 똑같은 결론에 도달한 담당자는 갑자기 당황해하기 시작했다. 아니요,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한 건 말하지 마세요. 저기... 알겠죠? 절대 말하지 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젠장, 그런 거였구만. 각오 단단히 하고 있어. 잘 갔다 와. 목표가 출발했다. 라저! 어제 전국 각지에 있는 자영업 동료에게 연락해 수상한 아내를 미행하게끔 작전을 세웠다. 마호가 이상한 짓을 하면 바로 내게 알려주기로 했다. 아내가 나가고 나서 1시간 정도 지나자 타겟 별과 접촉! 역시나 미행 계속해봐. 라저! 불륜녀한테 철퇴를! 아내는 신칸센을 타고는 나한테 말한 루트로 기후현으로 향했다. 하지만 서점이 있을 법한 시내가 아니라 온천가로 갔다. 그 후로도 동료가 계속 증거 사진을 보내고 또 보냈다. 더 이상 못 참겠다. 이혼 준비를 위해 변호사에게 이런저런 증거를 이미 보여줬지만 나도 온천 간다. 분노에 몸을 맡긴 채 신칸센을 탔다. 도중에 변호사한테서 둘이서 여관에 들어가는 순간을 잡으면 끝이라고 연락이 왔다. 그 순간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말아달라고 동료에게 전했다. 부처님한테 설법이야? 아, 그건 그렇지. 그렇게 내가 온천가에 도착한 직후 이게 증거야. 고생했어. 이걸로 100% 승리 확정. 이제 남은 건 제대로 혼쭐 내주는 것뿐. 고생하네. 사인회 지금부터지? 아, 리오? 응, 30분 정도 있다가. 엄청 긴장되네. 몇 번을 해도 적응이 안 되네. 그렇겠지. 전에 사인회 한 게 3년도 전. 응? 그게 뭔 소리야? 저번 달도 효고에서 했잖아. 아리마 온천에서? 응? 그전에는 쿠사츠 온천이었으래나. 저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다 알고 있어. 응? 지금도 시내가 아니라 개로 온천이지? 그걸 어떻게... 아니야?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이번엔 우연히 온천가 근처 서점에서 사인회한 거야. 최근엔 성지순례라고 하면서 꽤 유명한 곳에서 해. 그럼 어디 서점인지 말해봐. 나도 지금 와 있으니까 보러 갈게. 진짜? 여기 왔어? 깜짝 놀랐다니까. 5주년 기념 사인회라길래 서프라이즈로 꽃 선물하려고 했는데 근데 무려 사인회 같은 건 3년 전에 한 게 끝이라며. 출장 간다고 한 곳 죄다 왠지 당신 좋아하는 온천가 근처에 있더라. 그동안 별로 신경 안 썼던 나도 문제지만 잘 확인해 보니까 다 여행 경비더만. 숙박비부터 교통비까지 카드로 긁었더라. 이상하네. 당신 출판사는 사인회 교통비를 작가한테 내게 해? 아니야. 일단 내가 내고 나중에 받는 식이야. 그럼 그 돈은 왜 계좌에 안 들어왔어?
부부 공동재산이라면서 계좌 하나로 묶은 건 당신이 원했던 거잖아. 그니까 그건 잊어버려서. 그럼 현찰로 갖고 있는 거지? 몇 달 동안 쓴 돈 30만엔 당장 입금하라고. 당장은 무리야. 지금 나와 있고. 다 써서 없는 거겠지? 온천가에 온 것만 가지고 왜 그렇게 의심하는 거야? 아, 끝까지 시침이 뗄 생각이구나. 그러고도 당신이 작가야? 말하는 게 엉망진창인데 아직도 모르는구먼. 무슨 소리야? 알겠어. 여태까지 쌓인 걸 드디어 풀 수 있겠네. 이걸 어디서? 자영업자 인맥 얕보지 마. 미안해. 어쩌다 그런 거야. 이 사람이랑 같이 온천만 간 거고 아무 관계도 아니야. 제발 믿어줘. 그래? 같이 온천에만 갔을 뿐 아무 관계도 아니라고? 믿을 리가 없잖아. 그래도 날 믿어줘. 이제 안 되겠다. 아내의 뻔뻔함에 결국 정남이가 뚝 떨어졌다. 이혼해. 뭐? 변호사가 위자료 300만 원은 받을 수 있대. 그 불륜남한테도 청구할 거니까 거기 있으면 알려주든가. 안 돼. 이혼은 안 돼. 다른 남자랑 둘이서 온천 여행 가는 여자랑은 못 살아.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그럼 이해할 테니까. 시끄럽네. 이렇게 지금 연 끊는 게 당연히 제일 깔끔하잖아. 그럼 발이라도 담그고 돌아갈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제발 믿어줘. 이게 무슨 일이야? 기다려. 부탁이니까 도망가지 마. 뭐 이렇게 된 거였다. 아내는 어떻게든 이혼하긴 싫었는지 두리번거리며 날 계속 찾았다. 아내한테도 미련이 있는 건가? 바람 피워서 빡치긴 했지만 그래도 나도 너무 심했나? 반성하면서 역으로 가고 있는데 어떡하지? 위자료 4개 생겼어. 얼마나? 300만 엔. 아깝긴 한데 몰래 꽁쳐둔 돈으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얼마 있었지? 딱 300만 엔 정도? 재산 분할도 있잖아. 그럼 충분하네. 좀 더 스마트하게 이혼할 생각이었는데 계획이 틀어졌어. 뭐 그래도 그만큼 빨리 장애물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안 그래? 그러네. 그래서 미안한데 내 위자료도 대신 내줄래? 알겠어. 사랑을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지출이네. 이제 할 말 다 했어? 야! 어디 있었어? 지금 그게 문제야? 당신 인쇄 들어오는 거 거의 다 꿀꺽했구나. 뭐가 안 팔리는 작가야, 어? 잠깐이라도 좀 불쌍하다고 생각한 내가 바보다, 바보. 아니야. 정말 이 사람은 아무 관계도 아니고. 그래요. 같이 가자 한 건 마호였고. 뭐? 남편 눈 피해서 스릴 있는 사랑을 해보자고 꼬신 건 바로 당신이잖아. 뭐?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니들 전부 구축해 줄 테니까 각오해. 그 후 난 아내한테 이혼을 요구. 마호와 불륜남에게 각각 300만 엔씩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참고로 남자는 일단 진짜 편집자였다고 하는데 아내 담당은 아니었지만 회사가 주최한 파티에서 알게 됐고 지금의 관계가 됐다고 한다. 그게 벌써 1년도 더 됐다고 해서 놀랐다. 난 왜 눈치 못 챘을까? 아내의 작품은 출판 중지됐고 신세지고 있던 출판사에서는 쫓겨났다. 한편 남자는 작가한테 손을 댔다고 징계 해고됐다고 한다. 돈도 일도 잃은 놈들끼리 잘 될 리 없다. 관계는 허무하게 파탄. 아내는 지금 생활비와 위자료를 내기 위해 지게 된 빚을 갚기 위해 매일 필사적으로 일하고 있다. 불륜남은 뭐 잘 모르겠지만 어디선가 살고 있겠지. 그렇게 해서 오늘도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너희들도 이런 일 안 생기게 조심하라고. 내 이름은 츠지오카 에미, 27살의 주부다. 오늘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 사이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려고 한다. 난 대학생 때 영양사 자격을 따고 그대로 식품 관련 회사에 취직. 3살 연상인 요시히로와는 친구의 소개로 만났다. 그리고 26살 때 요시히로가 프로포즈를 했고 나는 결혼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피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선물 고르고 있는데 뭐가 좋을까? 어머님 뭐 좋아하셔? 무난하게 과자 같은 거면 되잖아. 처음 뵙는 거니까 그렇게 대충 할 순 없지. 너무 호들갑 떠는 거 아니야? 그냥 인사하러 가는 건데. 호들갑이라니. 내 친구는 시어머니랑 사이 나빠져서 이혼까지 했다는데? 우리 엄만 괜찮아. 그런 아침 드라마 같은 일 안 생겨.
그래도 최소한 첫인상은 좋게 남기고 싶어.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거 알려줘. 그렇게 물어봐도 옷도 그냥저냥이시고 음식 같은 것도 관심 없으셔서 예전부터 그냥 일만 하셨어.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러고 보니 책은 좋아하시네. 아, 그렇구나. 어떤 거 읽으셔? 뭔가 어려워 보이는 책? 도움이 안 되네. 이게 요시히로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기 전날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엄청 긴장했었다. 요시히로 집은 흔히 말하는 싱글맘 가정인데 어머니 사토코 씨는 아무튼 엄청 대단한 사람이다.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일하고 직무 경험을 살려 회사를 설립. 지금은 업계에서 나름대로 유명한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55살인 지금도 현역처럼 활동하시며 정말이지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라고 한다. 그래서 나같이 평범한 사람은 주눅 드는 것도 당연한 거겠지. 그렇게 시댁에 방문하게 되었다. 실제로 사토코 씨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나중에 보내주신 라인 메시지를 보면 알 거라 생각한다. 그간 잘 지냈니? 저번에 인사하러 와줘서 고맙구나. 이런 아들내미랑 결혼해주다니 취향 참 독특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귀엽고 근사한 아가씨일 줄 꿈에도 몰랐단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맛있는 음식 차려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고우시고 상냥한 분이라는 걸 알게 돼서 솔직히 안심했어요. 빈말이어도 참 고맙구나. 빈말이 아니에요. 그러니? 좀 쑥스럽네. 아, 그리고 이참에 친엄마처럼 대해줬으면 하는데. 네, 그럴게요. 기쁘구나. 딸 하나 있었으면 했거든.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나야말로 곤란한 일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하렴. 겉모습만 보면 도저히 50대로는 보이지 않는다. 능력 있는 여자 아우라의 미인이시다. 그러면서 상냥하고 온화하셔서 정말 좋은 분이셨다. 그래서 금방 가까워졌고 마음도 든든해졌다. 결혼식 등 각종 행사가 끝나고 드디어 결혼 생활이 시작됐다. 일단 나도 일을 계속하면서 맞벌이를 하게 됐는데 어느 날 내가 저녁을 만들고 외출했을 때의 일이다. 저기 오늘 저녁 말이야. 응, 아까 식탁에 차려놨어. 봤는데 이게 밥이야? 그럼 뭘로 보이는데? 일해서 피곤한데 생선구이랑 나물이 뭐야? 엄청 평범한 메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싫어? 나 오늘 고기 먹고 싶었어. 그런데 노인네나 먹을 것 같은 밥상 차리면 식욕도 안 생긴다. 그럼 어떤 게 좋아? 햄버거나 돈가스 같은 게 좋아. 그리고 반찬 수도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균형 잡힌 식사했으면 해서 밤에 과식하는 것도 안 좋고.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미안해. 근데 당신도 이제 30대니까 조금은 건강도 생각해야지. 괜찮아. 체형도 20대일 때랑 크게 변한 거 없고 다음엔 좀 더 식욕 생기는 음식 만들어 달라고. 알겠어. 가능한 그럴게. 오늘은 배달시켜 먹을 테니까 다음엔 잘해줘. 라인으로 말한 것처럼 장래를 생각해서 결혼하고는 영양 밸런스를 생각하며 요리를 했다. 그게 남편한텐 마음에 안 들었나 보다. 확실히 사귈 때부터 육류 중심의 남자가 좋아할 만한 음식만 선호하는 건 이미 알고 있었다. 남자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남편은 상상 이상으로 애들 입맛에 편식도 했다. 이런 식으로 투정을 부리는 것도 딱히 신기한 일은 아니다. 참고로 남편이 왜 이렇게 됐냐 하면 결혼 생활은 어때? 덕분에 정말 순조로운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말썽 부리진 않니? 딱히 그런 거 없이 평범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든 말해보렴. 남편이 음식 가리는 게 좀 심한 것 같은데 어릴 때부터 그랬나요? 그거 반은 내 탓이란다. 네 남편 어렸을 땐 내가 일이 좀 바빠서 어머니께서 저녁을 만들어 주셨거든. 할머니들은 손주들 응석 받아주잖아. 아, 해달라는 대로 해주신 거군요. 미안하구나. 아들이 편식하는 건 그래서 그래. 계속 징징거리면 참지 말고 그럼 먹지 말라고 해도 괜찮으니까.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난 싫은 소리는 잘 못하는 사람이라 결국 남편 말대로 만들게 됐다. 그런데 같이 살기 시작하니 제멋대로 구는 게 점점 더 심해졌다.
예를 들면 늦게까지 술 마시는 건 괜찮은데 막차 놓치고서는 한밤중에 데리러 가게 하거나 말도 안 하고 비싼 골프채 같은 걸 사는 등 꽤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다. 하지만 시어머니나 우리 부모님 앞에선 내숭 떨며 좋은 남편인 척해서 껄끄러웠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남편 실상을 까발리는 것도 고자질 같아서 내키지 않았다. 그리고 가장 힘든 게 집안일이었다. 처음엔 내가 주로 부엌 일을, 남편은 청소를 담당하며 그 외에는 똑같이 분담하기로 했는데 저기 요즘 집이 어질러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청소한 거 언제야? 어쩔 수 없잖아. 일이 바빠서 시간이 없어. 좀 정리되면 할 테니까 좀 더 기다려. 바쁜 거랑 상관없이 먼지는 계속 쌓이고 바닥이 끈적거리잖아. 뭐야? 화내는 거야? 화내는 게 아니라 처음에 정한 룰대로 해줬으면 좋겠어. 그니까 일이 바빠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일은 나도 하고 있어. 그래도 꼬박꼬박 밥상 차리고 있고 다른 집안일도 잘하고 있어. 그거야 나랑 비교하면 당신 일은 많이 편하잖아. 하는 일은 달라도 같은 회사원이잖아. 그래도 난 남자니까 여자인 당신보다 책임지는 정도가 달라. 요즘 세상에 그런 생각 갖고 있어? 능력 있는 어머니가 키워주셨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우리 엄만 특이 케이스고 엄마랑 엮으려고 하면 안 되지. 결국 일본은 아직 남자 중심이야. 일의 중요도에 따라 격차가 생기는 건 당연한 거라고. 이제 됐어. 일단 그 얘긴 다음에 해. 아무튼 집안일 좀 잘하라고. 아무리 바빠도 아침에 쓰레기 버리는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요즘은 거의 매일 내가 하고 있어. 쓰레기 버리는 것 같고 호들갑은. 그렇게 말할 거면 당신이 좀 하라고. 빨래도 장 보는 것도 당신이 하는 거 거의 못 봤어. 신경 쓰이는 사람이 하면 되잖아. 결국 집안일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여자가 더 잘 맞아. 또 그런 구시대적 생각을. 당신 아직 30이잖아. 벌써 꼰대 된 거야? 야, 남편한테 말투가 그게 뭐야?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부부싸움을 했다. 남편은 전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싸움은 흐지부지 된 느낌이었다. 그 후엔 관계도 점차 껄끄럽게 되어버렸다. 강제로 집안일을 시킬 수도 없어서 결국 전부 내가 하게 됐다. 나도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는데 거기에 두 사람 몫의 집안일까지 하려니 엄청 힘들었다. 수면 시간도 점점 짧아져 갔다. 게다가 남편은 이렇게 녹초가 된 날 신경 쓸 생각은 없는 것 같다. 저녁밥이나 도시락을 조금이라도 덜 신경 써서 만들면 노골적으로 불쾌한 기색을 보였다. 그런 생활이 계속된 탓인지 어느 날 되게 컨디션이 나빠졌는데. 집 도착했어? 일단은. 마침 잘 됐다. 이따 후배들 집으로 초대하려고 하는데 술하고 안주 좀 준비해줘. 아, 근데 대놓고 어디서 사오지는 마. 나도 체면이란 게 있으니까. 아니, 잠깐만. 미안한데 우리 집에 부르는 건 참아줘. 아니, 왜? 내 집인데 누구 부르든 내 맘이잖아. 우리 집이잖아. 아무튼 그건 됐고 어쨌든 오늘은 부르지 마. 나 컨디션 나빠져서 오늘 조퇴하고 왔으니까. 그랬어? 그럼 준비는 간단한 걸로 해도 돼. 그걸로 생색내는 거야? 지금 나 열이 38도 넘었는데 이 상태로 손님 대접은 진짜 무리야. 아, 벌써 후배들한테 오늘 집에 놀러 오라고 다 얘기해놨는데. 아픈 건 둘째치고 그런 건 미리 좀 알려줘. 알았어. 그럼 밖에서 놀고 올 테니까 자. 어쩌면 서둘러 집에 와서 간병해주려나? 라고 생각했지만 어림없었다. 오히려 불평까지 듣게 될 줄이야. 너무 처량한 처지에 눈물이 날 것 같다. 결혼이란 게 대체 뭐지? 그리고 몇 시간 뒤 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다. 아직도 열 많이 나? 아직도 많이 나. 그럼 난 당분간 후배 집에서 지낼게. 뭐? 고열이면 혹시 독감일지도 모르잖아. 솔직히 지금 같은 때 옮으면 아주 곤란해. 밥도 못할 정도로 컨디션 안 좋은데 나 혼자 있으란 거야? 그게 당신도 더 편하지 않아? 이제 됐다. 간신히 잡고 있던 이성의 끈을 이 대화 후 놓아버렸다. 더 이상 이런 남자랑은 같이 못 살겠다고 마음을 굳게 굳혔다.
아무튼 난 5kg라도 하루 만에 컨디션을 되찾는데 성공. 그대로 시청에 가서 이혼 신고서를 받고 내가 쓰는 칸을 전부 채운 후 테이블에 두고 짐을 정리해서 집을 나왔다. 그 이후 남편한테서 안부를 묻는 연락이 몇 번 왔지만 이혼 신고서를 볼 때까지 계속 무시하기로 했다. 그리고 며칠 후, 야, 적당히 좀 해. 몇 번 연락해도 대답이 없더니 왜 집에 아무도 없는 거야? 몇 번 연락해도 답이 없었는데 이제서야 집에 간 거야? 정말 나 같은 건 어떻게 돼도 좋구나. 말 돌리지 마. 이혼 신고서는 뭐야? 뭐긴 뭐야, 이혼 신고서지. 얼른 다 쓰고 도장 찍어. 그걸로 납득할 리가 없잖아. 너무 자기 멋대로 아냐? 당신한텐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 아내가 남편 말 듣는 건 당연한 거잖아. 집안일도 원래 여자가 할 일이고. 그 노인네 같은 생각은 어디서 주입된 거야? 아무튼 집으로 와. 얘기는 그때 해. 싫어, 안 가. 말하는 거 까먹었는데 이 대화 어머님도 보고 계시니까. 뭐? 사실 난 집을 나와 내 친정이 아닌 시어머님 집으로 갔다. 얘길 들은 시어머니는 엄청 화를 내셨다. 그리고 내 옆에서 남편의 본성을 직접 본 어머니는 곧바로 남편한테 연락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다. 자기 부인한테 말투가 그게 뭐니? 이건 그냥 부부싸움이야. 저쪽에서 원인 제공도 했고 심각한 거 아니야.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땐 반신반의였는데 아무래도 난 자식 교육은 실패한 것 같구나. 엄마, 별거 아니라니까. 말다툼 조금 한 것뿐이야. 그러니 엄마가 나설 거 없어. 아니, 너가 한 짓은 최악이야. 옛날에 비슷한 일은 네 아빠에게 당했는데 그게 이혼한 이유였어. 설마 내 아들도 같은 짓을 할 줄이야. 어이가 없네. 좀 진정해. 흥분한 적 없어. 그러니 엄마로서 너한테 합당한 벌을 줄게. 얼른 그 집에서 나가거라. 사실 우리들이 살던 집은 어머님 명의였다. 도심에 있는 꽤 호화로운 아파트로 직장이란도 가까운 좋은 집이었으나 이번 일로 남편은 그 집에서 살 수 없게 됐다. 게다가 내가 나름 고액의 위자료 청구를 해서 엎친 데 덮친 격이라 해야 되나?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도 잃게 되어 장래에 받을 수 있었던 재산도 잃게 됐다. 이렇게 남편은 매일 10,000원 전철에 타고 위자료를 내기 위해 뼈 빠지게 일하게 됐다. 한편 난 시어머님 회사에 스카우트되어 일하게 됐다. 지금은 가족이 아니라 상사 부하 관계로 원만하게 잘 지내고 있다.